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출발부터 각종 이슈를 일으킨 김용환 충북지사가 의회의 첫 대집행부 질의 앞에 서게 됩니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어 경론이 예상됩니다. 성면을 불법 철거했다는 LH 임대주택에서 문틀 자재를 검사했더니 고함량의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자재가 보통 자갈 등으로 재활용되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됐습니다. 갑자기 끊어져 절벽이 되는 황당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차를 몰던 40대 부자가 숨졌는데 사고 보름이 넘도록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천의 한 어린이집이 부당 인사 논란으로 갈등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입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취임 2달여 동안 각종 이슈를 만든 김용환 충북지사가 처음으로 도의회 공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복지 공약 후퇴 논란과 차 없는 도청 갈등 등을 두고 파상 공세를 예고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지사를 의회에 출석시켜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대집행부 질문. 공개적으로 지사의 공약과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라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부대 때는 당시 소수였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하자 항의 농성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이번 12대 의회에서 소수당이자 야당은 민주당. 첫 대집행부 질문에 재선인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과 초선 박진희 의원이 나섭니다. 이상정 위원장은 김용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을 정조준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선거 당시 양육수당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지급과 출산수당 1,000만 원 일시 지급,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을 약속했는데 당선 이후 100대 과제를 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빼거나 고치며 말을 바꿨습니다. 파기된 것은 거의 없고요. 또 다만 지금 현재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한 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할 거라면 언제부터, 어떻게,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건지 하나하나 일문일답 형식으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파기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 선거에서 많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사님이 약속을 저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사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박진희 의원은 최근 가까스로 봉합된 차 없는 도청 갈등과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대에 부딪힌 차 없는 도청 시도부터 이후 지하주차장 조성 등의 대안 제시까지 모든 결정이 일방적인 데다 즉흥적이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역시 실체 없이 말만 너무 앞서가면서 혼란을 준 데 대해 해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여론 수렴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조차 생략하고 지사 혼자 독단적으로 지금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한 시행착오 때문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도민 피로감도 극에 달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시군별 도시가스 불균형 해소 방안과 미호강 오염원에 대한 대책 등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예약해둔 상황. 김용환 지사도 즉답을 피하지 않는 성격이라 도의원들과 지사 양쪽 모두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신임 지사의 대집행부 질문 1차 데뷔전은 내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진천과 옥천군의회 등 시군의회도 충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천군의회는 제307회 1차 정례회를 열어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옥천군의회도 제299회 1차 정례회에서
박정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환경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회는 대형 다목적 댐과 백두대간 등으로 가혹한 환경 규제만 받아왔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충북특별법 제정 추진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LH의 불법 성면 철거 실태를 집중 보도한 저희 MBC가 전문기관과 직접 수십 년 된 LH 노후 임대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문틀에서 고함량의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자재들이 LH의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무방비로 철거돼 일반 건축 폐기물처럼 처리됐다는 얘긴데 이 성면 자재들이 얼마나 어디로 갔는지 환경당국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청주의 한 LH 임대 아파트입니다. 방과 방 사이, 베란다 입구, 창문틀 등 문틀에 성면 자재가 쓰인 걸로 알려진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틀 자재 곳곳이 깨져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움푹 패인 곳이 눈에 띄고요. 이렇게 틈 사이로 금이 간 곳도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곳도 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성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직접 10가구의 문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10가구 문틀에서 모두 흰빛깔의 백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성면이 1% 이상 함유되면 성면 건축자재로 분류하는데 시료에선 9에서 15%의 성면이 검출됐고 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시료는 성면 함유량이 10%를 넘었습니다. 시료 분석을 토대로 문틀에 사용된 해당 자재는 회색 압출 성형 시멘트판으로 확인됩니다. 손발이 수시로 닿는 문틀은 손상이 진행돼 성면이 공기 중에 날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닳아 없어지면서 여기 이제 파손된 부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비산돼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상 마모 정도가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문틀에 테이핑을 하거나 페인트를 발라서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LH는 이러한 성면 고함량 자재를 무단 철거해 일반 건설 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건설 폐기물로 배출하면 대부분 모래나 자갈로 재활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파쇄 분쇄를 보통 해서 잘게 이제 고재로 만들어가지고 순환 고재로 보통 생산을 다 하시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들은 뭐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매립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거의 적고요. 대부분 90% 이상은 다 고재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에는 적용이 되니까 추적 사진 가능은 하죠. 현재까지 LH가 성면을 마구잡이로 뜯어냈다고 인정한 단지만 13개. 이 폐성면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할 환경부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속도가 늦을 수 있는 점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뭘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LH 스스로도 성면 불법 철거와 처리를 인정했는데도 환경부는 현재 LH의 자료 협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죠. 아버지와 아들이 타고 있던 SUV가 마을길을 따라 달리다 도로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5m 아래로 추락해 부자가 숨졌는데요. 황당하게도 길이 끊긴다는 어떠한 표시도 진입 차단 장치도 없었습니다. 마을길이 이런 상태로 2달 동안이나 방치돼 있었다는데 안전관리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채연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 오르막길을 오르자 두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비포장이 시작되는 왼쪽 길은 빗물바지 통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지난달 SUV를 타고 가던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추락해 숨진 뒤 임시 방편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비포장 도로로 된 길 하나가 있는데요. 오르막길이어서 마치 이곳에서 보면 길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옆길을 따라 내려와 보면 오르막 끝은 곧바로 절벽이었고 5m 아래 낭떠러지는 공사 현장이었던 겁니다. 깎냐고 공사 중인데 이제 파 들어오는 중인데 이제 거기다가 좀 이렇게 줄을 매놔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왔던 부자는 갑자기 사라진 이 길에서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엔 차량 진입을 막는 구조물이나 길이 끊긴다는 안내 표지판, 추락을 방지할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마저 여전히 이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길은 주변 개발을 위한 진입로로 10년 전쯤 사유지에 개설됐습니다. 최근 택지 조성을 앞두고 길을 깎아 진입로 높이를 낮추는 절토 작업이 진행됐는데 공사가 멈추면서 길 아래로 5m 높이의 절벽이 생겼습니다. 지자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업자는 사유지에서는 공사 방법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뚝 끊긴 길이 2달간 방치돼 있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건축공사 이전 부지 조성 인허가 단계에선 감리나 현장 관리인을 둘 수 있는 법적 규정도 없었습니다.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옆에서 깎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자세적인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1호가의 큰 맹점이라 봐야 돼.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건축주와 토목 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서 잠든 충북경찰청 소속의 임관 3년차 순경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9일 새벽 청주 청원군청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한 31살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청주도심에서 뺑소니 인명사고를 내고 잠적한 30대 카자흐스탄인 불법 체류자가 3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청주 복대동 지인 집에 숨어 지내던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아 무면허 운전과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무면허의 불법 체류자 신분이 적발되는 게 두려워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에게 운전 업무를 시킨 화물차주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진천의 한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진천의 어린이집에서 갈등이 터져 나온 건데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1년 넘게 논란이 한창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아이를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즉각 중단하라! 이들은 진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의 독단적 인사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담임에서 보조교사로 강등돼 급여가 30% 깎였고 복귀하려면 PPT 발표를 통해 능력을 입증하라고 요구받는 등 뚜렷한 이유 없이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사를 서포트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주셨고요. 교구 제작 계라모, 그게 엄청 자존감이 하락되는, 이렇게 갑자기 정교사가 보조교사로 강등된 일도 없었고. 원장과 일부 교사들 사이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초. 아무리 사용자라도 노동자의 경제적 타격이 지나치고 일방적 강등 인사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상대인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인사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중노위 판정도 인정할 수 없다며 1년에 1,000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린이집 운영할 수 없다. 부적절한 보육을 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고 떠났고. 원장은 갈등 상대인 일부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교사들은 원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의 한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오늘 오전 거푸집 밑에서 인양고리를 빼려다 넘어진 2.5톤 무게의 거푸집에 하반신이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3년 전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착공 지연이 우려됐던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사회 간접자본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년 착공 목표인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km 구간의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490억 원이었지만 실시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됐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맞춰 내년 충북에서 선발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규모도 올해보다 44%가량 줄어듭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80명, 특수학교 5명 등 모두 102명으로 올해 183명보다 44.3%인 81명이 줄었습니다. 항목별로는 특수교사 81명이 줄어 대부분을 차지했고 초등학교 교사가 6명 감소해 뒤를 이었습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단양의 한 달 방문객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단양구는 8월 한 달 동안 도담삼봉 164만 4천여 명, 만천하 스카이워크 49만 5천여 명 등 28개 주요 관광지에만 110만 2,419명이 방문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4%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상반기 부진으로 올해 단양의 누적 관광객은 494만 3,500여 명으로 연간 1,000만 명을 넘긴 2019년의 절반을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에코프로 HN이 진천에 3,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에코프로 HN은 충청북도 진천군과 투자 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자해 진천 초평 은암산업단지에 2차 전지 양극재 첨가물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상호면 비공개를 요구한 또 다른 기업도 진천에 1,348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선발 출전했지만 기다렸던 손흥민의 첫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주히 움직이긴 했지만 이렇다 할 기회